네,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 논작물 배울 차례죠. 자, 논작물 내용도 중요 포인트 위주로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 먼저 우리 3자월에서 논작물 나와 있는데요. 자, 대상 품목 중요하죠. 자, 우리가 어떤 품목을 배우는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논작물 품목 보자면은 벼, 조사료용벼, 밀, 보리, 그리고 귀리까지 우리는 총 5개 품목을 배우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체크 포인트 귀리입니다. 자, 귀리는 우리 2024년도 추가가 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개정되면서 내용이 추가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귀리 포인트 잡으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논작물은 수확 감소 보장을 해드리는데요. 자, 수확 감소 보장이 뭐예요? 수확량이 감소한 것을 보장하는 게 수확 감소 보장이다. 자, 그리고 종합위험이면은 우리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3가지를 보장한다. 먼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각각의 시기별 어떤 조사를 진행하냐. 자, 아래 표 나와 있죠. 자, 크게 먼저 수확 전, 수확 직전, 그리고 수확 시작 후 종료까지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박스 보시면은 조사 내용, 조사 시기, 그리고 조사 방법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사고가 접수되면은 바로 실시하는 거고요. 보장하는 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게 맞냐 확인하는 거겠죠. 전 품목 공통사항이다. 자, 그리고 특이사항은 이양직파 불능조사죠. 자, 불능이에요. 자, 얘는 이양 한계일. 자, 7월 31일 이후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벼 품목에만 해당을 하는구나. 자, 그래서 이양이나 직파 불능 상태, 그리고 이 계약자가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했는지, 자, 그 실시 여부를 조사하는 게 이양 직파 불능 조사다. 자, 이양 한계일이란 단어 나오죠. 자, 이양 한계일은 우리가 이때까지는 전부 이양하세요. 자, 이거를 이양 한계일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양은 우리가 옮겨 심는 거를 이양이라고 하고, 직파는 직접 파종하는 거를 직파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겠죠. 자, 그래서 이 이양이랑 직파 불능 조사는 벼 품목에만 해당한다. 자, 그리고 벼에만 해당하는 거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제2양이나 재직파 했냐? 그거를 조사하는 게 제2양, 재직파다. 자, 얘는 한 번만 지금 지급해요. 자, 제2양 재직파 보험금은 한 번만 지급하고요. 해당 농지에 부상하는 손해가 발생해서 자, 제2양이나 재직파가 필요한 면적이나 면적의 비율을 조사하는 게 제2양 재직파 조사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논작물 같은 경우는 전 품목 공통적으로 경작 불능 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자, 경작 불능하면은 보험금을 드리는 건데요. 자, 피해 면적 비율이나 자, 그리고 식물체 피해율을 조사를 하는 게 우리 경작 불능 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참고로 자, 여기에서 우리 경작 불능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이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 되어야지 경작 불능 보험금 지급되고요. 자, 분질미라고 나오면은 60% 이상이면은 된다. 이 식물체 피해율이 60% 이상이면은 된다. 자,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이 내용은 잠시 뒤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 수확 직전에는 수확량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벼, 밀, 보리, 귀리다. 자, 여기는 조사료용벼 없네. 자, 요렇게 한번 여러분이 쓰면서 한 번 더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네들은 우리가 수확 직전에 수확량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수확이 시작됐어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조사료용벼를 제외하고 벼, 밀, 보리, 귀리 수확량 조사. 자, 사고가 접수되면은 지체 없이 수확량이 얼마인지 확인 작업 필요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벼에만 해당하는 것도 하나 나옵니다. 수확 불능 확인 조사다. 자, 우리 벼는 수확 불능 보험금도 지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확 불능이 맞냐 그 확인 조사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언제 조사를 하냐? 조사가 가능할 때 조사를 진행합니다. 자, 수확 불능 확인 조사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농지의 재현률 또는 정상 출하가 불가한 확인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자, 요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크게 생육 시기를 수확 전, 수확 직전, 수확 시작 후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지금 각각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손해평가사들은 이러한 조사를 진행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 품목에만 해당하는구나. 자, 지금 그 내용을 우리 크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세부적으로 추가 내용 자 배우고 가셔야겠죠.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 보장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냐 지금 그거를 조사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피해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러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대상 재해 중요하죠. 자, 우리 종합위험이에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자조화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병해충 7종이 포인트죠. 자, 이 병해충 7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벼품목에 이 병해충 해당 특약 가입한 경우에만 이 병해충 보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우리 2차 1과목 배울 때 병해충 7종 해당하는 병해충 이름 다 외우셨나요?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먼저 세균성 벼 알마름뼈 있었습니다. 세균성 벼 알마름병. 자, 우리 참고로 이 지금 논작물의 병해충 7종은 시험에 지금 2번이나 출제가 되었어요. 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병해충, 해당하는 병해충명 풀네임으로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깨씨무늬병 있었고요. 여러분 저랑 같이 적으면서 여러분 암기한 거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입마름병 2개 나왔는데요. 먼저 흰입마름병. 자, 그 다음에는 줄무늬 입마름병이었다. 자, 그 다음 도열병 있었고요. 자, 지금 이만큼 5가지가 병이었다. 자, 그 다음에 해충 2개 나오죠. 먹노린재. 자,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마지막은 벼멸구까지 해서 우리가 총 이렇게 7가지를 병해충을 우리 벼특약에서 자, 벼에서만 우리 특약으로 지금 보장을 했다. 자, 요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지금 여러분 기본으로 암기하셔야 되는 사항인데 암기가 안 되어 있으신 분은 여러분 오늘 저랑 같이 이거 공부하고 지금 외워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일단 이렇게 병해충 실종까지 대상자에 들어간다. 자, 그리고 조사 언제 하냐? 사고가 접수되면은 직후에 지금 조사를 하고요. 조사 어떻게 하냐? 조사 방법 나오죠. 자, 먼저 보장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추가 조사 필요 여부를 판단한다. 자, 우리 보장하는 재해 여부 그리고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할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이양 직파 불능 조사죠. 자, 이양이랑 직파가 불능하다. 자, 얘는 농지 전체예요. 농지 전체가 이양이나 직파 불능 시. 자, 전체가 포인트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2양 재직파 조사죠. 다시 심어라 이거예요. 자, 제2양 재직파는 면적 피해율이 10% 초과하는 경우 면적 피해율 10% 초과. 자, 그 다음 경작 불능 조사는 식물체 피해율 따진다고 했어요.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 자, 그리고 수확량 조사는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때 자, 이것 중 필요한 조사를 판단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추가 조사 필요 여부를 이렇게 판단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 피해 사실이 재해 내용이 명확할 수 있죠. 자, 이 피해 사실이 명확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그 내용이 지금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첫 번째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방법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양 직파 불능 조사 나오죠. 자, 얘는 우리 벼 품목에만 해당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양 직파 불능은 벼에만 나온다. 자, 조사 언제 하냐? 자, 조사는 2양 한개일 이후라고 했어요. 자, 7월 31일까지는 2양을 완료해라. 자, 그래서 이 2양 한개일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났는데 2양이랑 직파가 불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2양 직파 보험금을 지급한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보장하는 재해 여부 심사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실제 경작 면적을 확인합니다. 자, 우리 지금 전부 다 실제 경작 면적을 확인하고 있었죠. 쉽게 생각하시면은 우리 보험금 나가는 거죠. 자, 돈이 나가는 거는 전부 이렇게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면적이 얼만큼 되냐 면적 조사를 필수로 진행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번 보시면 이제 이항이랑 직파 불능은 어떻게 판정하냐. 자, 보상하는 손해로 인해서 우리 이항 한계일이 7월 31일이라고 했어요. 자, 이때까지 해당 농지 어디예요? 전체를 이항하거나 직파하지 못한 경우 우리는 이항 직파 불능으로 판정을 할 거야. 자, 요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자가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수행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야겠죠. 자, 그래서 대상 농지에 통상적인 영농활동. 자, 근데 통상적인 영농활동의 4개가 지금 구체화돼서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빈칸 채우기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논뚝 정리. 두 번째, 논가리. 자, 논가리는 논을 수평으로 맞추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비료 시비, 제초제 살포. 자, 이런 것들을 계약자가 실시했냐? 자, 그거를 확인하는 게 통상적인 영농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4가지 어떻게 외우냐? 제비정갈이다. 자, 제초제, 살포, 비료, 시비, 논뚝, 정리, 논가리. 자, 그래서 계약자가 이 제비정갈을 했냐,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했냐, 이거를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한다. 자,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심었냐 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자, 마찬가지로 품목은 벼에만 해당한다. 자, 그래서 제2항 재직파 조사라고 나올 거예요. 자, 제2항이랑 재직파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조사를 실시를 할 거예요. 자, 답은 여기부터 보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 제2항 재직파 조사는 1차 조사, 전조사라고도 해요. 전조사. 자, 그리고 2차 조사, 후조사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2번 나누어서 좀 조사를 할 건데요. 자, 먼저 여기선 1차 조사가 나오죠. 1차 조사는 우리가 전조사라고도 한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먼저 보장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여부 심사하고 마찬가지로 돈 나가는 거예요. 실제 경작 면적을 확인한다. 자, 그러면은 실제 경작하고 있는 면적 대비 피해 입은 면적을 확인을 하겠죠. 자, 근데 이 피해 면적 확인, 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판정을 하냐. 자, 아래 4번에 나와 있어요. 얘가 중요하죠. 자, 피해 면적의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 피해 면적 판정 기준 한번 보고 가실 건데요. 먼저 첫 번째, 묘가 본 다음에 바닥에 있는 흙과 분리가 돼요. 자, 그래서 물 위에 뜬 면적. 자, 물 위에 떠 있어요. 자, 우리는 이거를 지금 피해를 입은 면적이다 라고 판단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묘가 토양에 의해 묻혔어요. 또는 잎이 흙에 덮여져서 햇빛이 차단됐어요. 아, 우리는 여기도 피해 입은 면적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묘는 살아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보기에 여기서는 수확이 불가능할 거야. 이렇게 판단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이렇게 총 3가지를 피해 면적이라고 할 거야.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피해 면적을 판정할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후조사. 자, 제가 아까 이거는 2차 조사라고 한다고도 했죠. 자, 우리가 2차 조사로 자, 이행을 완료했냐도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자, 제2항 재직파 보험금 대상 여부 조사. 자, 전조사. 자, 1차 조사에서 제2항 재직파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농지에 대해서 자, 제2항 했냐 이거를 완료되었는지 조사를 하는 게 우리 이행 완료 여부 조사 2차 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피해 면적 중에서 이 계약자가 일부만 지금 제2항 재직파한 경우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한 경우에는 제2항 재직파를 하지 않은 면적은 아예 피해 입은 면적에서 뺄 거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 보험의 구조는 정말 정확합니다. 계약자가 제2항 재직파하라고 지금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계약자가 제2항이랑 재직파를 하지 않은 부분은 우리는 피해를 입지 않은 거야. 자, 요렇게 판정을 할 거야. 이렇게 이 문구는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번 보면은 단, 농지별 상황에 따라서 우리 1차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최초 이항에 대한 증빙 자료를 확보해가지고 우리는 피해 사실 확인할 수 있다. 자, 그게 지금 마번에 나와 있고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그림 2-17에서 제2항이랑 재직파 조사하는 게 나와 있어요. 자, 먼저 좌측, 요 사진. 자, 지금 침수를 입었어요. 자, 침수 피해를 입은 농지 사진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 계약자들이 제2항 작업을 하고 있죠. 새로 심고 있는 거예요. 자, 세부 피해 사진 보면은 이렇게 묘가 지금 분리돼서 떠 있는 거 확인 가능하죠. 자, 이런 게 지금 피해 사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그림 2-17번은 참고로만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경작불능조사가 뭐냐? 자, 우리 조사할 때 경작불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농지는 조사를 한다. 자, 조사 대상, 벼, 조사료용벼, 밀, 보리, 귀리. 아, 논작물 다 들어가네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조사료용벼도 경작불능보험금은 지급되는구나. 자,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경작불능보험금 지급 대상 여부 조사. 자, 전조사라고도 하죠. 자, 우리 경작불능보험구도 보험금 같은 경우에도 전조사, 후조사로 나뉘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했냐. 자, 이거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보장하는 재해 여부를 심사한다. 자, 그리고 돈 나가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경작 면적을 확인하고, 자, 우리 경작 불능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식물체 피해율을 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자, 목측 조사를 통해, 목측 조사가 뭐예요? 눈으로 보는 거죠. 자, 눈으로 봐서, 자, 우리 보장하는 재해로 인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인지, 자, 분질미는 몇 프로? 60% 이상인지를 확인한다. 자, 그러면은 분질미가 뭐예요? 자, 분질미는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가루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루를 내기에 적합한 쌀이 분질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분질미 왜 설명드렸냐? 자, 원래는 우리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인지 이것만 나와 있었는데 이 분질미 요 내용이 작년도 교재가 개정되면서 추가가 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서 만약에 우리 분질미다 하면은 60%만 되면은 우리 이 경작불능보험금 지급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65% 이상이에요. 자, 그러면은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 주세요라고 신청을 했냐. 자, 신청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분질미는 60% 이상이면 된다. 자, 그리고 수확량 조사 대상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조사료용벼 제외하죠. 자, 식물체 피해율이 65% 미만이거나 자, 벼를 제외하고 자,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 되어도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 주세요라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 수확량 조사를 할 거야 라고 나와 있죠.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내용에서 포인트가 뭐냐? 자, 요거예요. 벼를 제외하고 자, 벼 같은 경우는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무조건 경작불능 보험금 받아라. 받아라. 지금 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벼를 제외하고 라고 나와 있는 게, 자, 벼 같은 경우에는 식물체 피해율 65% 이상이면은 무조건 경작불능 보험금을 받아야 되는구나.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포인트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자, 우리 2차 조사가 뭐냐. 자, 산지 폐기 여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경작이 불능하다고 해서 지금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 건데 계약자가 산지 폐기를 하지 않고 나온 것을 추가적으로 또 팔아서 이 보험으로 이득을 얻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산지 폐기 여부를 확인하는 게 우리 경작불능 보험금에서는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마지막으로 조사해야 될 그러한 내용이 되는 건데요. 자, 이전 조사에서 보장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인 농지에 대해서 자, 산지 폐기를 진짜로 실행을 했나 그 여부를 확인하는 게 산지 폐기 여부 확인이다. 자, 요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경작불능 조사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은 수확량 조사다. 자, 이거 마찬가지로 조사료용벼는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에서만 해당이 되는 거다. 자, 여기 두 번째 줄부터가 중요하죠. 자, 우리 수확량 조사의 방법은 수량 요소 조사, 표본 조사, 전수 조사 크게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로 지금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당 중요하죠. 자, 대표 농지의 인접 농지, 동일 리 등 생육 환경이 유사한 인근 농지에 적용할 수 있고요. 자, 다만 여기 중요합니다. 동일한 농지에 대해서 자, 수량 요소 조사, 표본 조사, 전수 조사가 여러 번 시행될 수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각각의 조사값이 다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뭘 적용하냐? 자, 피해율 선정의 우선순위 나와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전수조사, 표본조사, 수량요소 조사 순서대로 우리는 적용을 할 거야. 자, 이게 뭔 내용이냐. 지금 이 세 가지 조사를 진행을 하는데 전수조사는 전체 수확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표본조사는 표본만 추출해서 조사를 하는 거고요. 자, 수량요소 조사는 우리가 이제 뭘 확인하냐. 이 수량 요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나달의 상태, 이상 상태를 확인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만큼 피해를 입었어.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체 수확한 게 가장 지금 내용이 정확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피해율을 산정할 때 이 조사가 3번 다 진행된 경우에는 가장 정확도가 높은 순서대로 지금 우리가 적용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조사를 했는데 전수조사 결과 피해율이 지금 52%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표본조사 결과는 53%. 자, 수량요소조사 피해율은 60%가 지금 피해율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 계약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율이 높게 산정이 돼야지 보험금을 많이 받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 피해율을 60%로 쓰고 싶어요. 자, 근데 그게 안 된다. 자, 3번 다 지금 조사가 진행됐으면은 이게 가장 높아도 우리가 얘값을 사용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 얘기인지 이해 가셨나요? 자, 예를 들어서 자, 피해가 발생했어요. 자, 그래서 A 계약자가 나 지금 조사를 해주세요 해서 맨 처음에 수량 요소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근데 피해율이 60%가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이 A 계약자가 본인이 생각한 피해율은 70%가 넘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피해율을 인정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표본 조사를 진행해달라고 했어요. 자, 근데 53% 피해율이 나온 거예요. 더 떨어졌죠. 자, 그럼 당연히 계약자는 받아들이기 힘들겠죠. 다시 해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확할 때 전수조사까지 지금 진행을 했어요. 자, 근데 이 A 계약자의 이 A 계약자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피해율이 52%로 더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럼 이 A 계약자 입장에서는 이 첫 번째 조사 결과값 얘로 지금 피해율을 선정해가지고 보험금을 해야지 보험금을 많이 받겠죠. 자, 그래서 나는 그냥 이 A 첫 번째 60%로 할래요 라고 해도 안 된다. 자, 여기 피해율 산정에 우선순위 나와 있죠. 동일한 농지에 대해서 여러 번 조사가 실시된 경우에는 우리는 전수조사 값이 1번, 그 다음이 표본조사, 마지막으로 수량요소 조사 값을 사용을 할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A 계약자의 동일한 농지에 3번 다 지금 조사가 진행이 됐으면은 이 계약자가 원하는 거랑 다르게 우리는 무조건 전수조사 52% 값을 피해율 1번으로 산정을 할 거야. 자, 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 가셨죠? 자, 이게 바로 피해율 산정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각각의 이 수량 요소 조사, 표본 조사, 전수 조사 어떻게 지금 산출하냐? 자, 걔가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이제 조사 대상에 따른 조사 방법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벼 같은 경우에는 수량 요소 조사 진행할 수 있고요. 벼밀, 보리는 표본이랑 전수 진행됩니다. 자, 그러면은 조사 시기. 자, 언제 조사하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조사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수확하기 전에 14일 전후에는 수량 요소 조사로 진행할 수 있고요. 알곡이 여물어 수확이 가능한 시기에는 표본 조사, 수확을 할 때는 전체 수확해서 조사하는 전수 조사를 지금 우리가 실시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표 여러분 암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확량 조사 손해평가 절차 어떻게 되냐? 자, 먼저 보장하는 재해가 맞냐? 그 여부를 심사하고, 자, 그 다음에 경작불능 보험금 대상 여부를 확인을 한다.
그 다음에 면적 확인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면적 확인,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면적을 확인하고, 고사 면적 확인하고, 타작물이 심어져 있구나. 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지금 고사한 면적을 확인한다. 자, 그리고 먼저 조사하기 전에 계약자가 먼저 수확한 기수학 면적을 확인하고 얘네들을 빼주면은 우리가 조사 대상 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확 불능 대상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자, 얘는 벼의 재현율이 65% 분질미는 70% 미만으로 정상적인 출하가 불가능한지 확인하는 게 우리 수확 불능 대상 여부 확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재현율이 뭐냐? 재현율은 벼의 껍질을 벗겨내는 게 재현율이다. 여기 아래 당구장 표시에 나와 있죠. 자, 참고로 봐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조사 방법은 어떻게 결정하냐? 자, 조사를 하는 시기 또는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 수량 요소냐, 표본이냐, 전수냐 이 세 가지 중에서 적절한 조사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지금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수확량 조사할 때 수량 요소 조사는 어떻게 하냐, 표본은 어떻게 하냐, 전수조사는 어떻게 진행하냐 지금 그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데 자, 여기 라번부터 내용 무지무지 중요하죠. 자, 그래서 여기부터는 잠깐 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